1시간 10분 컷을 내볼게요. 1시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지문 9개만 보는 걸로. 14강의 2번 가봅시다. TRF. 얘는 계속 얘기하지만 TRF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 TRF가 들어있는 저 복잡한 문장인지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유일하게 중요한 부분은 이 아랫부분이에요. 여기 이 뒷부분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two competing group들이 각각 sole credit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글을 보시면 노벨상을 2분의 1과 2분의 1로 쪼개서 이 두 번째 2분의 1은 얘네한테 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없었어. 얘네가 불만이 있었던 거는 이 첫 번째 2분의 1을 A랑 B가 나눠 가지게 됐거든. 서로 야 내가 절반을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이 구조였습니다. 글의 해석상은 그래. 이게 근데 실제 시험에서 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지. 이건 좀 조심을 하시고 해서 하여튼 얘네 둘이 이렇게 경쟁을 하고 요 반은 애초에 다른 그룹이 완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근거가 이겁니다. Two competing groups가 서로 주장했다기 때문에 3가 아니고 2잖아. 둘이 A랑 B가 둘이 맞짱을 떴다. 이런 얘기고요. 계속해서 강조 드린 내용은 TRF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공로를 할당함에 있어서 내가 받아야 돼, 네가 받아야 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TRF란 발견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이건 바로 넘어가자. 그래 중요한 거. 이 정도 보면 되니까. 자, 14강의 3번. 얘는 좀 볼 필요가 있죠. 이건 한번 빠르게 같이 읽어볼게요. 음악 지휘라는 개념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 Goes back to the beginning of music. 음악의 시작부터 있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오래된 음악에서도 얘도 have leaders, 리더를 가지고 있었대요. 지휘자가 있었대. with signal to the group changes. 이 to the group이 묶인다고 얘기했었죠. with signal changes of meter and tempo, beginnings and endings, 그리고 transition from piece to piece. 이렇게 묶이는 요 문장이었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줄이 빈칸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빈칸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원래 빈칸이었거든요, 이거. 그러나 관객들은 인지하지 못한다. 저기 그러나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옛날부터 지휘자가 존재했다 하지만 관객들은 일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있지만 잘 인지를 못한다. Are rarely aware of musical leadership. 그리고 이것은 어떤 미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need not 저 부분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거 문제에서 몇 번 틀렸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요 need not이 정확하게 요 두 단어 있잖아. 얘가 don't need to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계속 어법으로 출제가 됐냐면 need not to be aware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야. 그 어법상 오류입니다. need not이 애초에 don't need to라는 이 말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들은 인지할 필요가 없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음악적 경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불필요한 눈에 띄는 존재는 will detract from it. 여기서 detract from 이란 단어를 보시면 이게 그냥 간단히 뭘 손상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detract from 여기까지 있지? 이게 from이 사실상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이 damage 명사랑 똑같이 해석이 될 거야. 이만큼이 detract from이 손상시키다입니다. 명사를 손상시키다. 그래서 괜히 앞에 지휘자가 나와 설치는 걸 보면 괜히 그 음악적 경험을 손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관객들은 차라리 더 낫다. better off. 더 나아. 하고 동명사 taking in the whole of the stage work. 음악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대 전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 뭐 하는 대신에 rather than being party to the techniques. 여기 뭐 being party to techniques 참여하다잖아. 테크닉에 참여한다. 이게 뭔 소리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지휘자가 왼손을 대면 관악기가 반응한다. 오른손을 대면 현악기가 반응한다. 그다음 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소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뭐 연병을 떤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이런 사소한 테크닉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휘자가 왼손을 들었으니까 1초 후에 관악기가 반응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크닉에 집중하기보다는 지휘자의 어떤 손동작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차라리 음악 전체를 그냥 눈 감고 듣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뒷부분에 이제 that going to realizing it 이 부분이 있잖아. 이게 이제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집중한다. 지휘자의 손장난이야. 지휘자 손장난. 지휘자 손기술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라리 음악 전체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this is not to say 그렇다고 해서 뭔 아니다 이런 해석이었죠. 일종의 이중부정인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that 이하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케스트라가 단독 연주할 때 관객들의 눈이 고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고정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이 얘랑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안 보인다며. 근데 여기서는 고정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중부정이니까. 자, 이 문장 실제로 오케스트라 단독 연주 시에는 지휘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지휘자 열심히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더 쪼개 보자면 보고 있긴 하지만 뭐 집중을 안 한다 이런 해석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물어볼 것 같지는 않거든. 이 두 개 대비만 잘 시키셔도 됩니다. 단독 연주 시에는 지휘자의 눈이 가 있다. 이 they가 members eyes죠. 눈은 probably are 하고 생략된 게 fixed on the conductor 이렇게 뒷부분 생략하고 있는 대동사 처리까지 되어 있죠. 뭐 그래서 눈으로 본다 해서 꼭 인지하는 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두 개가 모순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단독 연주 시에 지휘자의 집중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긴 해. 보고 있긴 한데 자, 만약에 음악이 뭔가를 수반한다면 happening on stage, however 이게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지휘자가 나와가지고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거 말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공연들. 자, 이런 경우에는 모든 눈이 무대를 향한다. 여기 무대가 지휘자의 반대말이에요. 지휘자를 더 이상 보지 않고 무대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반대말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윗문장은 오케스트라 단독 연주고 아랫문장은 뭔가 뮤지컬처럼 다른 볼거리가 있는 거. 뭐 이쁜 뮤지컬 배우 언니가 있다든지 뭐 그런 형태가 되겠지. 그런 형태면 그 사람을 보게 되잖아. 아니 뭐하러 저기 70 먹은 노인네를 보고 있어. 저 이쁜 언니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언가를 수반한다면 모든 눈은 다시 무대를 향하고요. 자, 그 다음 이거 있잖아. 요게 이걸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저게 긍정도치거든. 긍정도치문인데요. 이 so가 긍정을 이끌어주는 표현이고 이 경우에 조동사 주어로 문장이 끝납니다. 이걸 긍정도치라 그래. 근데 한 번도 이걸 출제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룰 건 아닙니다. 네, so do everyone's ears. 모두의 귀 또한 마찬가지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조동사, 대동사, 미안하다. 대동사. 대동사고요. 자, 여기 대동사가 들어갔다는 건 얘가 뭔가 생략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do turn to the stage. 얘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이런 구조겠지. 모두의 귀 또한 무대를 향한다. 모두가 무대에 집중한다. 어떤 경우에 플러스 알파가 발생한 경우에. 이땐 볼 게 있으니까. 지휘자 말고 볼 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향한다. 단독 연주 시에는 지휘자에 집중하는데 오케스트라 말고 무슨 뮤지컬 같은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귀와 눈은 지휘자가 아닌 무대를 향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그 잘난 음악 지휘자조차도 그때 뮤지컬 배우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랑 이 모순 관계만 해결하고 갈게요. 그러나 듣는 놈들은 지휘자를 인지하지 못한다.
오케스트라가 단독 연주할 때는 지휘자에 집중한다. 뮤지컬 할 땐 지휘자에 집중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인지 안 한다라고 했다가 어떤 경우에 집중한다, 어떤 경우에 집중 안 한다. 이렇게 남겨져 있죠.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 예, 북쪽 위쪽 경우는 그렇게 방해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aware이랑 본다, 여기의 차이를 잡아낸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고 있다는 얘기지, 거기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거 이외에 이 모순을 깔끔하게 해결할 방법은 안 보입니다. 대놓고 모순이기 때문에 얘는. 그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차라리 이 뒷부분을 잘 주의를 하시고요. 그래, 다음 걸로 넘어가 보자고. 얘는 됐고. 배경 지식. 됐고. 16의 2는 대리기능인데, 저기서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동물 얘기하다 인간 얘기로 돌아갔거든?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자, 인간 지각 시스템은 설계되어 있다. To recognize, 인지하도록 사물들을 under changing, elimination, situation, context. 어떤 조명 상황, 그 다음 맥락 상황, 그 다음 뭐 어떤 상황에서, 바뀌는 상황에서 인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것은 잘 적응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인간의 지각 능력은 이 정도 얘기고,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는 사용한다.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길을. 이게 그래 주제였죠. 하나가 막히면 나머지 길을 가면 된다. 그렇고. 이 상당한 유연성은 flexibility는 is known, 알려져 있다. vicarious functioning, 대리기능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양한 근거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 어떤 판단할 때. 이게 대리기능이라고 불리고요. 대부분의 생명 시스템에서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동물 예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물 얘기하다 인간으로 돌아간다.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새들은 fly thousands of miles and may rely on the stars to navigate. 수천 마일을 비행하고요. 별에 의존을 한다. 자, 근데 만약에 구름이 껴있다면 그들은 대신에 랜드마크에 의존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자기장 변화 이런 거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길이 막히면 2번 길이나 3번 길을 통해서, 이 방법들을 통해서 길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대리기능이잖아. 얘가 막히면 이걸로 가겠다. 이것도 막히면 이걸로 가겠다. 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인간 얘기 나오는데, 저거 인간입니다. 뇌는 인지할 수 있어, 얼굴을. By the shape of eyes, nose, and mouth. 그러니까 얘가 1번 길이고 얘가 2번, 이게 2번 길이고 이게 3번 길인 거예요. 1, 2, 3 중에 하나로 인지할 수 있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다고 장원영인 거 못 알아보지 않잖아. 누가 봐도 장원영처럼 생겼잖아, 걔가. 최근에 그 양반 날아간 거 봤어요, 혹시? 장원영 날아간 거 봤지? 공항에서 연병해가지고, 못 봤나? 그게 이제, 공항에서 와크 체크를 해야 돼. 이 여권 사진이랑 같은 사람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벗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그 공항 직원이 이렇게 이거 보면서 마스크 내려주세요 하니까 되게 기분 나쁜 투로 마스크를 내렸대. 그러니까 참 연예인으로 살기도 힘들어.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연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어떤 기자가 뒤에서 찍었거든? 뒤에서 찍고 어떤 모 연예인이라고 기사를 올렸는데 모두가 그게 장원영인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 것 같아? 대리 기능을 통해서 안 거예요. 얼굴은 안 보여.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하지만 눈은 보였지.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체형, 키, 비율 이런 거 있잖아. 너 왜 웃냐 자꾸. 자, 뭐 그런 거 있잖아. 누가 봐도 뒷모습이 장원영이었던 거예요. 대리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거 장원영이다 하고 네티즌들이 몰려가가지고 악플을 달고 난리를 친 거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리기능의 사례죠, 그게. 극단적인 경우에 only a few lines, 몇 개의 선만 있어도 are sufficient, 충분하다. 자, 마치 모처럼
as when we recognize the face of a celebrity in caricatures. 요게 그 as가 얘가 전치사거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왼절이 오는 건데요. 요거 얼마 전에 질문이 하나 있었어서 요것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당신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전치사 뒤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문장이잖아. 자, 이게 뭔 소리냐? 그 because라고 예시를 들어보면 because 다음에 SVO 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because of 하고 나서 이렇게 명사절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이 두 개 차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because SV랑 because of what I eat. 이 SV가 I eat라고 생각해봐. because I eat 하고 나서 뭘 먹는다. 요 두 개 차이가 얘는 접속사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정상적인 어순이 와야 돼요. SVO로. 반면에 얘는 전치사잖아. 전치사인 경우엔 이 전체를 하나의 명사로 취급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의문은 저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전치사 뒤에 간접의문문의 형태로 문장이 들어가는 건 가능합니다. 그게 이 문장이야. 전치사 뒤에 간접의문문의 형태로 왼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장이 왔다고 해서 전치사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게. 전치사 뒤에 이만큼이 하나의 큰 목적어로 들어가 있는 거고, 안에를 뜯어보면 얘가 의, 주, 동 형태로 나와 있는 거겠죠. 자, 어떤 경우에서처럼 우리가 어떤 셀럽을 알아보는 것처럼 캐리커처에서 made with, 만들어진 몇 개의 선만 가지고, 자, 그리고 이 얼굴인지는 또한 기능한다. 어떤 경우에도 even when parts of a face, 얼굴의 일부 부분이 가려진 경우에도 장원영이 마스크 쓴다고 해서 장원영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 누가 봐도 장원영인 거 알지? 제니가 선글라스 쓰고 다녀요, 맨날. 근데 그거 쓴다고 해서 그거 제니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딱 보자마자 제니라고 생각하죠. 다른 요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긴 가려져 있지만 그 제니 특유의 하관이 있고 뭐 특유의 비율이 있고 뭐 특유의 키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아, 제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internal features가 다 hardly visible,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얼굴을 인지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뇌는 외부적 요인들에 의존한 거예요. 그게 장원영인 거 어떻게 알았냐? 키도 있고 뭐 대충 뭐 하여튼 그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서 이게 장원영이라는 걸 특정을 했다. 제니 선글라스 끼고 있어도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서 제니인 거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게 대리기능이다. 라고 해서 얘는 전형적인 인간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새 얘기였고. 그래서 요게 병렬로 전개됐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거 넘어가 보자. 16강의 4번 준거 집단. 이거는 그 비르타워 저거 사진까지 만들어서 연병을 했는데 시험에 안 들어간다니까 너무 좀 그러네. 이 준거 집단에서는 세 가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normative effect가 규범적 효과. 이건 좋은 얘기죠. 그 토요일 아침부터 봉사활동 한다 하는 단체에 있으면 적어도 얘네들은 금요일 밤새도록 술 처먹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어떤 높은 기준에 의해서 나를 맞춰간다라는 의미에서 normative effect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comparison effect는 이거 있잖아. 그 당신들 여기 11반인 사람 있나 혹시? 11반. 11반이 좀 친다며. 3학년에. 걔네가 좀 독보적이라고 들었는데 11반에 있으면 내 반등수는 15등이지만 전교등수 20등일 수 있죠. 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쳐봐. 이 반에서는 나는 평균밖에 안 되는데 전교에선 상위권이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그 11반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comparison effect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되게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한 게 아닐 수 있다.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서울대 다니고 있어. 그러면 항상 잘난 애들 사이에만 내가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못하고 멍청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이게 comparison effect. associative effect는 뭐 굳이 따지자면 플러스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죠. 나 서울대 다녀라고 하면 괜히 이제 어디 꺼드럭거리면서 저 뭐 대충 그냥 그 관악산 그 근처에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4년제. 서울에 있는 4년제 다녀요. 이지를 하고 다닌단 말이야.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그게 사실은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associative effect입니다. 서울대라는 이 타이틀에 나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 요 세 개가 집단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전체는 거의 대부분 이쪽에 치중해 있어요. 이건 마지막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 자원봉사 단체에서
이 양반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 스스로를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그 그룹의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토요일 아침 자원봉사하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금요일에 술 처먹으러 안 가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높은 기준에 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 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토요일 아침부터 와서 유기견 봉사하고 있지. 아, 난 진짜 괜찮은데 왜 누가 나 안 데려가나. 이런 생각 한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 첫 번째 효과. normative effect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이런 규범 효과를 보여주고 reference group의 이 규범 효과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요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그룹 수식하고 있죠. 그 멤버들이 공유한다. 공통된 견해를. 이제 부모님 사례 들었고 부모님이 자존감이 높으면 나도 높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서 규범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여기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에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거기 맞춰가는 거야. 토요일 아침 봉사활동 동아리 같이 하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일찍 자고 술 처먹으러 안 가고 이런 거 한다는 겁니다. 이게 높은 기준에 나를 맞춰서 모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however 나오고 나서 이제 뒤집히겠죠? reference group은 또한 비교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associative effect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교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다니고 있으면 뭔가 애들 다 잘하니까 나만 멍청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 거기서 깎여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게 비교 효과다.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너는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놓고 다시 도우로 또 뒤집어서 자, 그러나 어떤 이 특출난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은 makes you feel proud. 자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괜히 어디 가서 그냥 뭐 관악산 근처에 있는 서울에 4년제 다녀요. 이지를 알고 꺼드럭거리게 다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대에 속했다는 게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기평가에서 계속 끊임없이 깎아내려져 갈 거야. 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래도 서울대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 밑에 그 정리를 해놨는데 영어로 써놔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읽을 수 있죠. 이 정도는 규범 효과, 비교 효과, 연합 효과. 요거 잘 체크하시고 다음 거 넘어가 보자. 16의 5번 근접성인데 얘는 그 근접성의 요소를 3개로 특정을 했어요. 필자가. 여기부터 한번 보자. Proximity may refer to. 지칭할 수 있다. 요 to 전치사의 목적어가 얘입니다. 얘예요. 이게 목적어야. being. 그리고 얘는 의미상 주어다. 이걸 여기서는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게 elements 뒤에 apostrophe가 찍혀 있잖아. 저거 소유격이란 뜻이에요. 형용사기 때문에 얘가 명사가 안 돼. 요소들이 함께 있는 것을 지칭한다. 음정, 시간, 공간에서. 음정, 시간, 공간에서 결합해 있는 것을 우리가 근접성이라고 평가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notes that are similar. 비슷한 음들은 in pitch. 1번 요인이었죠? 비슷한 애들은 may be grouped together. 함께 묶여 있을 수 있다. 또한 얘네는 어떻게 묶일 수 있냐? If they are played together in time. 함께 연주돼. 그럼 이거 시적인 동일성이 있는 거잖아. 시간적 동일성. 동시에 연주하는 거니까 time에서의 proximity. 이게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 they come from the same instrument. 같은 악기에서 오거나 더 큰 오케스트라의 같은 섹션에서 오거나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 관악기끼리 모여있고 현악기끼리 모여있잖아. 이쪽에서 들리는 거면 관악기 소리다라고 묶여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공간적 근접성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 피치가 1번, 타임이 2번, 스페이스가 3번이라고 잡았을 때 필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룹핑은 당연히 음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1, 2, 3번 예시를 그대로 다시 들었습니다. 자, 이 proximity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imagine a person playing a piano. 피아노 치는 양반을 생각해봐라. 잘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좀 높은 음을 물론 뭐 이렇게 친 이상한 애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치면 이쪽이 높은 음이잖아. 오른손은 높은 음을 치고 왼손은 낮은 음을 친다. 그리고 종종 요거 강조 구문이었죠? The right hand. 얘가 주어예요. 오른손이 plays the melody. 오른손이 멜로디를 친다. 반면에 whereas the left hand. 왼손은 plays the bass line. 그 낮은 음을 친다. 또는 반주를 친다. 자, 이거는 뭔 소리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되는데 모든 음이
close spatial proximity. 근접성이 있대. 공간적 근접성이 아까 3번이었죠? 3번 근접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동시에 연주된다. 2번 근접성이 있지만 1번 근접성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들린다가 필자의 결론인 거예요. proximity는 아까 보듯이 pitch, time, space 세 개가 다 맞아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동시에 치는 거잖아. 왼손, 오른손 동시에 치잖아요. 동시에 쳐.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 장소적 근접성도 있어요. 뭐 왼손이 여기 있고 오른손이 여기 있진 않잖아. 피아노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장소적 근접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구분해서 듣는다. 왜? 음이 다르기 때문에. 2번, 3번으로는 묶여 있지만 1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다른 음처럼 두 개의 분리된 소리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3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을 듣는다. Emerging as melody. 우리는 이 오른손이 연주하는 음들을 멜로디로 듣는다. 그냥 듣는다가 아니야. 구분해서 듣는다. 구분해서 듣는다. 음정의 근접성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끼리 왼손끼리 우리는 구분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2, 3은 묶여 있지만 1이 안 묶여 있다. 1번 근접성 요소가 탈락해 있다. 이거 뭐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they are grouped together with respect to pitch. 그들이 이 음정에 관련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즉 1번에서의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지네끼리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손끼리 묶여 있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의 결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 지금 group together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같은 말 아니에요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오른손끼리 묶여 있다. 이거 끼리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오른손과 왼손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음에서. 음정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들린다라는 거를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2, 3번은 묶여 있고 1번은 분리되어 있다로 읽으셔야 돼요. 저게 group together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자, 유사하게 뭐 이건 이제 바이올린 사례인데요. 그 바이올린 연주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시간적 근접성이 있지. 한 번에 연주하잖아. 그 다음에 장소적 근접성도 있어요. 여기 뭐가지 옆에 여기서 난 소리잖아, 이거. 장소 근접성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각도를 희한하게 잡으면 바이올린이 두 현을 동시에 켤 수 있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하면 되나 봐, 이게. 그러면 장소적 근접성도 있고 시간적 근접성도 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높은 음, 낮은 음은 분리돼서 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음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번의 근접성 있고 2번의 근접성 있는데 1번의 근접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분리해서 청취한다. 분리 청취가 가능하다. 이걸 필자가 숨겨놨어, 이 말을. 분리 청취가 가능하다는 말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숨겼냐? 계속해서 높은 음이 묶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이거는 시간적, 공간적, 음정적 근접성이 있어서 다 묶여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른손끼리 묶인다, 왼손끼리 묶인다, 높은 음끼리 묶인다, 낮은 음끼리 묶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묶는다, the high notes together, 높은 음끼리 묶는다. 그 다음에 group the low notes together, 낮은 음끼리 묶는다. 분리 청취한다는 얘기죠. 1번의 근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손 따로, 왼손 따로, 높은 음 따로, 낮은 음 따로. 그래서 우리는 polyphonic, 어떤 다선율의 이 음정을 듣게 된다. 또는 두 개의 음악을 동시에 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장난질 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묶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풀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가보자. 17강의 4번. analogy 지문인데,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는데, 저기, 동양모의고사 볼 때 오답이 계속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여서 하나 뽑아봤고요. 요거 뒤로 반대 주장입니다. 요 앞에랑 뒤에랑 반대 주장을 해야 돼. 앞에까지는 비유예요, 비유. 그냥 예시였어. 뒤에 부분은 이거 빠지면 논쟁이 깨지는 핵심 구성 요소다. 요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뒷부분을 계속 빈칸으로 조금씩 바꿔서 내가지고 오답을 유도했었단 말이야.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이 플라톤 예시에서 보이듯이, 그들은 그냥 묘사하는 기능을 한다. 이 사람이, 이 양반이 이 선을 태양이랑 비교했을 때 이건 그냥 예시였다. 그럼 무슨 말이냐? 얘가 만약에 여기에 태양 말고 다른 뭔가를 집어넣었어도 이 논증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예시가 없었더라도 선을 굳이 태양에 비유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선에 대해서 하고 싶던 말은 그대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 뭐 선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마치 태양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거기 마치 태양처럼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의 논증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 이 사람 주장은 여전히 서 있고 다만 이 증명력이 좀 떨어질 뿐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라는 거야. 단순히 예시다. 이게 기능 1번, to illustrate. 그 다음에 여기 좀 지랄 맞은 게 이제 요 투부부 정사 요거 보시면 얘가 준사역이고요. 그럼 얘가 이제 목적 보어겠고 요게 이렇게 묶이잖아. to life가 묶이고 his argument가 목적 보어의 목적어다. 우리가 요렇게 얘기했었죠. 목적어 생략돼 있는 문장이고요. 저 bring 자리에 to bring 들어가 되는 건 뭐 당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근데 잘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to가 3개가 이렇게 연달아 붙어 있게 돼서 좀 킹받을 수 있거든, 문장이. 그래서 아마 그걸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목적어는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른 경우에는 analogy can become an integral part.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저 인테그랄이 핵심적인데 은근히 저 어휘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핵심적 부분이 될 수 있다. 자, 시계 논증인데 이거 그런 얘기였잖아. 시계가 존재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시계를 만들었다는 걸 의미한다. 라는 걸 가지고 야 그러면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 논증이었잖아. 여기서 시계 논증이 빠지면 이거 그냥 깨져요. 얘랑 얘를 이용해가지고 이걸로 얘를 증명한 거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이 논증은 홀로 서기가 불가능하다. 이게 인테그럴 파트인 겁니다. 여기서는 시계 얘기가 빠지면 안 돼. 여기서는 태양 얘기가 빠져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 문제가 없지만 여기 문제가 된다 해서 핵심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가장 유명한 논증 중에 하나를 생각해봐라.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뭐 만들어졌다. 하여튼 이상한 양반들. 틀딱, 무슨 신학자 이런 양반들이 만들어서 안 중요하고 이거는. 이 주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holds that. 이거 읽어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Just as, 마치 뭐처럼, an artifact such as a watch implies the existence of an artisan. 어떤 피조물이 시계와 같은 피조물이 암시하는 것처럼 제작자의 존재를 So the universe implies가 이게 약간 어떤 문장이냐면 아까 내가 첫 지문이었나? 그 긍정문 도치 보여줬던 거 기억나죠? So 하고 대동사 나오고 문장 끝났던 거 있잖아. 얘가 걔랑 비슷한 형태거든?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대동사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so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 so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The universe implies the existence of divine dictator. 이 so를 만약에 우리가 친숙한 방법으로 해석하고자 하면 이 뒤에다가 빼고 이걸 as well 이라고 바꿔놓으시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이거를 완전한 대동사 도치로 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대동사 도치로 빼려면 목적어까지 다 똑같아야 돼. 얘는 지금 목적어 다르거든. 얘는 만든 놈, 즉 제작자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이 뒷부분은 지금 그 어떤 창조자, 신성한 창조자의 존재를 암시한다라고 해서 이 창조자가 다르기 때문에 얘랑 같은 대상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완벽한 대동사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이런 말을 쓰지 않고 existence of a creator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했다면 뒷부분도 creator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so does the universe 라고 해서 문장을 끝냈대. 이거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대동사 도치가 된다면 안 될 거야. 안 될 건데 괜히 궁금할 수 있잖아. 만약에 된다면 여기가 이렇게 하고 문장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도치에서 대동사에서 문장 끝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does가 함축하고 있는 게 implies the existence of a creator 이런 말이 되겠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에서 비유는 analogy with the watch is not meant. 이건 의미하지 않는다. To simply illustrate. 이건 단순히 그냥 묘사하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야. 대신에 여기서는 analogy is supposed to 뭐뭐 해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왜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되는지 that 이하를. 우주의 창조자가 있다고. 두 개 비교되시죠? 이거 예시고 얘는 핵심 주장이다. 해서 이 analogy는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17강의 5번 여기는 요게 조금 볼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어떤 문장에서 당신들이 발목이 물론 안 잡힌 친구들도 많아. 근데 어떤 문장에서 많이 발목이 잡혔냐면 이 문장에서 잡혔어요. 요거. Stress buffer for upcoming activity as well. 여기서 발목이 잡혔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 과정으로서의 회복과 결과로서의 회복의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느껴졌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자, A에 대한 회복 과정이 있고 이후에 A 회복 결과가 있다라는 건 일단 필자가 대놓고 얘기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 이건 확실하다.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결과로서의 회복이거든? 결과로서의 회복이 스트레스 버퍼가 된대. 다음에 올 행동에 대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요거 덕분에 B 회복 과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필자가 여기 대놓고 쓴 뭐가 뭐를 선행해야 된다. 이 과정이 선행한다 결과를은 이 흰색 부분이고요. 여기서 다음 액티비티에 맞춰서 준비를 시킨다는 저 노란색 화살표입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여기서 완전히 회복이 돼야 내가 다음 일을 할 수 있잖아. 또 다음 일을 하면서 어떤 또 회복 과정을 경험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 문장 하나만 더 보면 어디 갔지? 요거. Recovery process는 선행한다. Recovery outcome을. 이게 흰색 부분이었죠. 과정이 결과를 선행한다. 자, 그에 따라서 과정이 결정한다. Whether adequate recovery is obtained. 과정이 결정하는 거야. 충분한 회복이 달성되었는지. 이게 노란색 부분이에요. 이 과정을 보면 이 결과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가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문장은 이 결과로서의 회복이 다음 활동을 준비시킨다. 다음 회복 과정을 준비시킨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 회복 과정, 얘를 보면 얘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수행됐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사후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논증에서 이걸 통해서 이 노란색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린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다음 뭐겠어? 이거 다음에 당연히 B 회복 결과겠지. 이렇게 되고 뭐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C 회복 과정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얘가 얘 준비시킨다.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쭉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외에는 특별히 볼만한 거 없고 뭐 약간 주의할 거죠. psychological, physiological 저거 조심해야겠지. physiological 생리적인, psychological 심리적인 요것만 조심하시면 요 연결고리 이해되시죠? 요거 괜찮지? 자, 넘어간다 그러면 넘어가자. 자, 그리고 고통의 의미 됐고 그 약간 좀 고통 즐기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한 거고 18강 됐고 쭉쭉 넘어가고 18강의 3번 다중균형 이것도 아주 지랄맞은 표현이 하나 있어서 근데 이건 대부분 아마 이해를 했을 거야. 이것도 혹시 좀 걱정되는 부분 하나만 빼서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어디 갔어? 제가 보여서 얘기하는데 이거 폰드니스 모르면 안 된다. 이거 서다평으로 나왔던 문제지. 폰드니스 선호. 이거는 이거였잖아. 공원 A가 있고 공원 B가 있는데 조기축구회가
공원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쪽을 하나 선택을 했어. 근데 일단 선택을 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몰려. 그리고 사람이 몰리면 여기가 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전도가 뭐 올라가겠지. 아무래도 강도 더 있겠지. 그래서 사람 더 몰림. 이런 결과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떡상하고 둘 중에 하나는 떡락한다라고 얘기했던 지문이 있잖아요. 공원 하나는 바글바글하고 하나는 그냥 황무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결과는 변덕스럽대. 하지만 원인은 합리적이다. 이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출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결과가 변덕스럽다는 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몰린 게 공원 A야 B야. 이건 랜덤이다라는 얘기예요. 변덕스럽다, 랜덤이다. 애초에 조기 축구회가 랜덤으로 A를 선택했냐 B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는 변덕스럽다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원인은 합리적이다는 뭐냐? 이 일련의 핑크색 과정이 있지? 얘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 자체는 랜덤으로 여기서 공원 A를 선택했다면 A에 대해서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A 떡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랜덤으로 얘네가 공원 B를 선택했다면 이 B에 대해서 모든 게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B가 우세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건 철저하게 랜덤의 영역이다. 하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몰리고 그것 때문에 안전도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사람 더 몰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핑크색 과정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논리적이다가 이 핑크색 이거 있지? 이 과정은 합리적. 하지만 그 선택하는 최초 선택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원 A에 사람이 몰릴 건지 B에 사람이 몰릴 건지는 랜덤이다. 이거는 변수가 바뀌면 뭐 다른 조기 축구회가 다음 시즌에 갑자기 B를 선택했을 수도 있어. 그럼 갑자기 B가 막 사람이 엄청 몰리는 거고, 그 다음 시즌엔 또 공원 C를 선택했을 수 있어요. 그럼 갑자기 공원 C에 사람이 몰린다. 이거는 철저하게 랜덤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것도 있었지. 이 조기 축구회가 사라지고 나서도 이게 한번 시작되면 이건 그대로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이 앞부분에 최초 변인이 사라지더라도 일단 사람이 몰리면 사람이 몰렸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 몰린다. 이게 약간 전형적인 예시가 그거야. 성수동 팝업 스토어 있죠. 성수동에 사람 왜 많을 거야? 거기 진짜 볼 거 아무것도 없거든. 거기 사람 왜 많냐면 한 번 팝업 스토어가 성수를 띄웠어. 사람들 몰리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렸으니까 이게 핫플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리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팝업 스토어 없다? 이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합리적인 과정에 따라서 성수가 떡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사라지는 거에 대한 얘기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결과는 랜덤이다. 이게 계속 바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A에 사람이 몰릴 건지 B에 사람이 몰릴 건지는 그냥 정말 단순히 조기 축구회가 처음에 A를 골랐냐 B를 골랐냐에 따라 달린다. 이거는 랜덤이다. 근데 일단 시작되면, 일단 이 과정이 시작이 되면 충분히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위에 문장까지만 볼게요. 변덕스럽게 예측 불가능하다. 랜덤하다. 같은 말이고요. 다중균형이라고 하잖아. 저 다중균형이 왜 쓰인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공원 C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조기축구회가 공원 A를 골랐으면 여기는 사람이 2,000명 있을 거야. 여긴 4명 있겠지? 여기는 뭐 이제 강아지 공원이라 한 20명 있을 수 있어. 이게 다중균형인 거예요. 요거. 다변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거 있지. 이게 다중균형이야. 근데 만약에 조기축구회가 B를 골랐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숫자가 바뀌겠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 A에 몇 명, 공원 B에 몇 명, 공원 C에 몇 명 있는 이 다중균형은 완전 랜덤이다. 이게 어느 쪽이랑 어떻게 연결될지는 완전 랜덤이야. 하지만 이 랜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자체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요것만 보면 이 글은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더 안 봐도 되지. 중간에 조기축구 사라지는 것까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18강의 4번. 이게 이제 그 옛날 영화 얘기인데, 이거 할 때마다 약간 좀 조마조마해, 이 글은. 자, 우리 옛날에는, 이거 너무 여초반인데, 여기는. 여기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걸로 하자고. 인종차별. 옛날에 인종차별 어땠어요? 심했죠? 흑인이 투표한다는 거 말이 되나? 말이 안 돼요, 지금? 그치? 자, 흑인은 원래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목화밭에서 일하는 기계였어. 축구공 만드는 동물이었단 말이야, 원래 흑인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생각들을 했다고.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뭐 개인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인종이든 투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합의가 일어났단 말이야. 합의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린 잘 모르고 살아요. 이걸 이제 첫 번째로 필자가 지적을 했다. 자, 이건 그냥 꼼꼼히 한번 봐볼게요. Cultural norms and categories taken for granted at any time. 뭐로서 전치사고요. 문화적 규범, 그 다음에 category. 이건 범주의 집합으로서 taken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겨지는 특정 시간에. 현재는 is normally more or less invisible. 현재는 안 보인다. 누구에게? Those, 사람들에게 who participate in it.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규범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안 산단 말이야. It's the unthought background. 생각되지 않는 배경이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한테 물이 인식 대상은 아니잖아.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당신들 산소로 숨 쉰다고 인지하고 숨 쉬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규범도 공기처럼 자연스럽다. 공기처럼 자연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화에서 이 배경은 can sometimes become visible. 가시성을 띌 수 있다, 보일 수 있다. bygone present. 실질적으로 과거입니다. 그냥 이거 과거예요. 자, 과거인데 왜 이걸 지나간 현재라고 표현하냐. 걔네한테는 이게 현재였잖아. 1980년대를 우리한텐 과거라고 생각하겠지만 80년대 사람들한테는 그게 현재였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우리 입장에서 그냥 과거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화에서 that is not just historically but culturally dated.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지나간 이 영화에서 보이듯이. 옛날 영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삽입 문제로 계속 냈던 거 한 번쯤 냈던 것 같은데, 여기 the culturally dated 필름이 오기 위해선 얘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앞에 있어야 저 더가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 문장 빼놓고 순서 삽입 문제 낸 적이 있었죠.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자, 요 두 개 문장을 보실 건데요. 요 두 개가 발생시킨 효과가 조금 달라요.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위에 거 보시면 이 오래된 영화에서 태도와 행동 방식은 that have altered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 버린. 그 다음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are taken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겨진다. 캐릭터들에 의해서. 왜 흑인이 투표를 해? 라는 태도가 바뀌었지, 시간 지나면서. 바뀌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태도가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지죠?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은 부당하다고 느낀단 말이야. 이게 당연하게 여겨진다, 캐릭터들에게.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태도들이 go unquestioned, 질문되지 않고 지나가, 당연하게 여겨진다. 또는 심지어 are happily endorsed. 요것도 얘가 이제 동사지. are endorsed. 심지어 이거는 지지되기까지 한다. 자,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옛날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 이거는 현재에 사는 우리가 스스로 인지한다. 이만큼 바뀌었구나를 우리가 스스로 인지할 환경을 깔아준다가 이 문장입니다. 뭐 그렇게 보이잖아. 이미 지나간 태도, 그 다음 지금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태도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 정서에 맞는 걸로 하자면 60년대, 70년대에 이제 여자 학교 간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어디 여자가 학교를 다니노? 막 이러잖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다고. 아,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느낀다는 겁니다. 느끼는 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얘는 다르다. 얘는 Present is also visible in contemporary historical dramas that read the past in terms of the present. 얘를 잘 해석해 보시면 현재를 읽는 거야. 아니, 과거를 읽는 거야.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시선에서 과거를 읽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의식적으로 분사구문 importing modern attitudes. 현대 태도를 수입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과거에. They portray. 그들이 묘사하는. 반박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어디 여자가 학교를 가노? 이러면 걔가 이제 할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캐릭터가 등장한 게 이 영화예요. 위에 건 그런 게 없었고. 그럼 얘는 거기에 어떤 캐릭터가 인지시키는 거야. 이 캐릭터가 뭐한 놈이냐? 현대의 사고를 가지고 그 옛날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가 있어서 걔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가 이거예요. 얘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 얘는 캐릭터가 아예 얘기를 해. 그럼 우린 느낄 수 있죠. 맞아. 저거 현대 규범인데? 저렇게 당찬 캐릭터가 옛날에 있었구나. 맞아. 지금은 이렇지. 결론은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인지할 수 있냐? 변화된 현대의 규범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현대의 규범을 비로소 인지하게 된다. 왜? 평소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평소에는 인종차별 금지, 성평등이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린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런 영화를 보면서 옛날엔 저랬구나 스스로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깡 좋은 캐릭터가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맞아. 오늘날은 이렇게 바뀌었지라는 걸 다시금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평소에 숨겨져 있다가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고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doubly evident라는 부분을 잘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은 2배로 명확하다. 어디에서 in dated historical films that read the past in terms of the present. 그 다음에 where 어쩌고저쩌고. 사실 뒤에는 앞에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과거를 현재 관점에서 읽는다. 그 다음에 anachronism, 시대착오 그 자체가 현재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은 말인데 얘는 이제 왜 doubly evident란 말이 나왔냐면 이게 왜 나왔냐면 요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Dated historical films잖아. 오래된 영화래. 오래된 역사 영화래. 이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영화 자체가 오래됐고 그 영화가 과거의 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시간 순서로 표현해 줄게. 지금 2026년이잖아. 예를 들어 영화가 1990년에 나온 영화야. 그리고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1950년이에요. 이렇게 하면 doubly evident가 보이나? 이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영화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195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애초에 1990년대라는 배경 자체도 지금부터 30년이 넘은 과거잖아. 이 사이의 자연스러운 갭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90년대에서 2026년까지 이렇게 바뀌었구나도 인지할 수 있다 해서 doubly evident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지? Dated historical film이에요. 역사적 영화야. 근데 이 자체가 오래된 영화야.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고자 하는 첫 번째 효과. 그 다음에 이 영화가 옛날 영화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이랑 이만큼 생긴 시대적 괴리감을 통해서 와, 90년대에서는 50년대를 저렇게 해석했구나. 근데 그 90년대의 규범조차도 현재의 규범이랑은 맞지 않는구나. 라고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자, 됐고. 보자. 하나 남았네요, 이제. 26강의 1번만 보고 가자고. 보자. 이게 사실 전혀 어려운 글이 아니거든. 근데 첫 문장이 조금 위압적으로 생겼어요. 첫 문장이 조금 우리의 기를 좀 죽이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괜히 쫀 건데 사실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글입니다. 얘는 세 가지 사례를 총 들었어. 첫 번째는 화가의 화실 방문. 여기서 뭐 할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화실에 막 널브러져 있는 재료들이 있을 거야. 막 페인트 널브러져 있고 유성 매직 널브러져 있고 벽에 막 신문 붙어 있고 이러면 우린 이 맥락을 이용해서 이 작가의 그림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화실에 가보니까 유화 페인트가 막 굴러다니더라. 그럼 우리 뭐 알 수 있어? 얘는 유화를 그리는 화가구나. 얘가 그린 다른 작품들도 유화겠구나. 저기 벽에 신문 붙어 있어. 그럼 우리 뭘 알 수 있죠? 얘는 신문 보고 이 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예술가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고. 맥락적 단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그 부잣집이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부잣집 벽이에요. 비싼 그림이 이렇게 하나 딱 전시가 돼 있다. 근데 옆에 보면 애초에 집 자체가 한 250억쯤 하는 단독주택이고, 자, 그림 걸려있는데 옆에 누가 봐도 한 5억쯤 해 보이는 이탈리아 산소를 잡아서 만든 고급 소파가 있어. 옆에 누가 봐도 진짜 같이 보이는 고려 청자가 있어. 그 옆에 딱 봐도 약간 어디 박물관에서 훔쳐온 것 같은 최소 100억은 해 보이는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 그럼 뭔가 여기 걸려있는 그림이 굉장히 비싸 보이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수집가의 취향도 우리는 약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이 두 개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예술작품 해석에 대한 외부 단서를 제공하는 거예요. 화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페인트를 썼고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부잣집 벽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수집했다, 이 사람이 이런 의도 가지고 이걸 여기다 걸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1차적으로 당연히 이게 진짜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가짜를 거기다 걸어놨을 리는 없잖아. 250억짜리 단독주택 사는 사람이 벽에다가 가짜 그림을 걸어놨을 리는 없잖아요. 일단 진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 이런 취향이구나, 앤틱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어쨌든 이 예술 작품을 외부 단서를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게 저 두 개다. 근데 반면에 세 번째 나왔던 게 이거였죠. 전시장에 전시된 예술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느껴져? Comparatively isolated, 단절된 것처럼 느껴진다. 왜? 여기는 흰 벽에 그냥 그림 하나만 걸려있단 말이야. 아무런 외부적 단서가 없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이 그림 옆에 어떤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어서 이런 맥락으로 모은 거구나라는 것도 안 보여. 그냥 흰 벽에 그림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 진짜다밖에 없어. 이 그림이 짝퉁이 아니다는 알 수 있겠지. 그 외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시품은 단절된 것처럼 느껴져요. 실질적으로 잘려나간 것처럼 느껴져. 그것이 만들어진 세상에서. 또 이 두 개의 반대 사례는 이제 전시 미술인데요. 이거는 맥락 단서가 없어요. 그냥 흰 배경에 비싸 보이는 그림 하나만 딱 걸려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이거는 가짜가 아니다 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 해석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설명할 수 있다. 왜 미학자들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지 예술품을 단일의 작품으로, 뭐가 아니고 집합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두 가지에서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 단서를 사용할 수 없다 했어. 얘네가 일하는 환경에는 흰 벽에 그림 걸려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일반인들처럼 화실에 방문해서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뭐 부잣집 벽 옆에 있는 그림을 보고 뭔가 추정할 그런 단서도 없어. 그냥 흰 벽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를 단일 작품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일단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전시장을 얘네가 만든 거잖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예술 작품에 집중하기 위해서 맥락적 단서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쪽 해석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 어느 쪽으로 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뭐 다시 볼만한 건 없죠? 그래. 질문 있나? 혹시 더 볼 거 있나요? 괜찮아요? 왜?